이제 티벳에서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시작했는데 아침 이제 깜빡하고 출발하고 나서 휴게소에 도착해서 이제 영상을 좀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티벳 일정으로 남초호수 갔다 오는 일정이고요. 좀 거리가 있어서 한 1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남초호수가 좀 예쁘다고 해서 기대를 좀 하고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잔디처럼 황색으로 되어 있는 풀지 있는데 이쪽 지역이 이제 4,500m 정도 되고 이제 4, 5월쯤 되면은 동충하초가 난다고 합니다. 남초에서 올라가는 길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산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산을 들고 하는 것들이 인신에 그래서 좋은 것들이 아니라 이 길 중에서 너와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써있거든요. 너라는 게 그 불교에 있는 뭔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닐까. 이제 막기 같이 펄럭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요걸 넘어서 이제 지나가면 남초가 나오는 것 같고, 여기 해발이 이제 5,19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앞에 노랗고 녹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값어치가 뛰어난 땅인데, 왜 그러냐면 저기서 동충하초가 난다고 합니다. 그 동충하초가 아마 그 곤충, 파충류 애벌레가 버섯에 들어가서 이제 죽으면서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 면역력에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도 고온에서만 나는 4,000m 이상에서만 나는 동충하초를 여기서 이제 팔고 있는데, 남초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남초 이제 해발은 한 4,800m, 4,780m 정도 되고, 그리고 며칠 전에 갔던 얌드록초수가 한 4,400m 정도 되거든요. 이제 표를 끊고 안에 이제 차를 타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초호수를 가면서 이제 찍히는 거 보면 하늘이 조금 흐려요. 이제 구름이 많고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워낙 유명한 호수다 보니까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오니까 하늘이 정말 파랗게, 구름도 많긴 하지만 맑은 부분은 정말 파랗게, 이곳이 정말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이라고 하는 하늘의 땅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와서 앞에 지금 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호수가 보이고 있어요. 내렸습니다. 내려서 바로 보이는 저 남초호수라는 비석을 뒤로 해서 이제 이게 남초호수인데요. 그래서 남초호수는 하늘의 호수라고 불리는데 3대 호수 중에 3대 성스러운 호수 중에 하나죠. 남드록초호수, 남초호수, 그리고 마나 로바사 호수, 이렇게 세 가지가 성스러운 호수로 꼽힙니다. 여기 되게 좀 특이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여기가 되게 고산지대에 있거든요. 4,700m에서 800m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엄청 추워지는데 겨울에 이제 호수가 얼면 거의 2m 정도 되는 두께로 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신기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루 만에 얼었다가 하루 만에 녹는다.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루 만에 얼고 하루 만에 녹고, 이렇게 얼었다 녹으면서 나는 그 소리가 그냥 우두두둑 하면서 이제 녹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장관이라고 합니다. 진짜 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얼굴을 빨리 치우고 호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아까 저희가 저쪽에서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저기가 너무 흐려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남초호수 들어와서 흐리면 어떡하나, 예쁜 모습을 좀
예쁜 풍경을 찍고 싶은데 하고 들어왔는데 오다 보니까 하늘이 이렇게 바뀌어서 파랗게, 구름이 많긴 하지만 파랗게 지금 남초 호수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티벳에 와서 봤던 풍경들 중에서 남초 호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나무초 바로 가까이에 들어와서 나무초의 모습을 좀 감상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초 구경을 한 번 다 했고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돼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이제 남기고 TBS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TBS 일정도 거의 다 끝나가고 마지막을 좋은 풍경과 함께 마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새들이 오늘은 라싸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아침에 일출 보러 잠깐 나갔다 오고 이제 라루 습지 국가보호구역이 포탈라궁 뒤쪽에 있어가지고 그 뒤쪽에서 습지 사진도 좀 찍고 포탈라궁 모습 한번 보려고 한번 와봤습니다. 이제 습지 공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데크로 해가지고 옆에 조그만 하천 같은 게 흐르는데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저 앞에 습지가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티벳에 와서 이제 마지막 날 습지공원에서 산책하면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번 티벳 여행이 한 8일 정도 됐는데 이제 라싸에서 곧 해발 적응하면서 포탈라궁이라는 조경사원 보고 그리고 이제 얌드로초 보고 시가체로 이동했다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그리고 다시 라싸로 돌아와서 그리고 라싸도 이제 타시림프 사원을 갔죠. 타시림프 사원 보고 라싸 와서 다시 남초 호수 오늘 일정으로 끝나고 이제 오늘 저녁에 청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일단 티벳 여행은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풍경을 보고 이런 자연환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다면 자유여행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패키지로만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찾아본 거긴 한데 이 패키지를 나만의 패키지를 만들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서 여행사와 연락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과 가고 싶은 장소와 날짜를 정해서 일정을 짜고 저만의 가이드와 기사를 쓰면 혼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번 티벳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일단 뭐니 해도 포탈라궁이랑 적항사원 불러왔던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가이드가 설명도 다 잘 해줬고 그 설명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이해도 좀 되고, 물론 한족, 그 전국의 한족 공산당과 이 티벳 문화관의 융합을 시도하는 그런 설명들이 좀 있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또 현재 사실이 그런 거니까. 자연환경 풍경으로 치면은 남초호수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남초호수가 처음에 산을 타고 이제 올라가면서 흐려가지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호수 밑으로 내려가고 나니까는 날씨가 이제 파랗고, 이제 하늘이 되게 파랗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초호수가 제일 좋았고요. 그리고 티벳에서 또 가장 좋았던 거, 딱 그런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티벳에서 어떤 게 가장 좋았냐고 하면, 일단 하늘을 많이 보게 됐다는 거. 또 해가 높은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하늘과 가까워서 그런지 어딜 가든 하늘이 되게 파래요. 구름만 없으면 진짜 하늘 색깔이 너무 예쁘고, 하늘 보는 것도 진짜 좋았던 좋은 시간이었다. 지금 정황했는데 이 정도로 티벳 여행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면 오른쪽에 나무들 때문에 그늘이 져 있어서 시원하게 걷기 너무 좋아요. 아침 10시쯤에 생태공원에 도착을 해서, 여기가 라루 습지 생태공원인데 밖으로 이제 조금 한 반바퀴 정도 돌았는데 거의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여기 한 바퀴 도는데 한 13.5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1시간, 2시간 정도 걸었으니까 한 반 정도 걷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행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빠저지에 부근에 와서 기념품 살 게 있나 보고 있어요. 这怎么卖？这个那种的有65的、85的、 65, 80, 25. 네,价格不一样，看你要哪个。 싼 거는 25원이고 비싼 건 85원까지 있고, 골라봐야지 이제. 这样一群。哪个这个吗？哦，不要不。这个这两个价格一样，都是65的。 65, 65원. 一个是这个呢？红色的，这个是40。 이건 40원. 네, 이제 라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싸 공항. 지금 티벳 라싸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선두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싸 공항에 와볼 수 있다는 게 그냥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 수속을 마치고 라싸 공항 안으로 들어와서 청도로 가는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합니다. 진짜 와보고 싶었던 라싸인데 벌써 와서 며칠이 지나고, 며칠이지? 7일? 12일날 도착했으니까 8일 있었네요. 8일이 지나고 벌써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